네, 타세요 수익버스 연휴 동안 재정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김준호 기사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딥시크 쇼크의 여진이 느껴지는 시장 안에서 오늘 AI, 챗 GPT 그리고 김준호 기사의 주력 섹터죠. 로봇 섹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중에서도 RS 오토메이션 현재 연휴 직전의 목표가 달성했고요. 지금도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전거래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자유로의 우주항공이 정말 날아오르더니 오늘은 로봇주들이 사실 딥시크 쇼크에도 불과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삼성과 협업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가속화를 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가까운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또 삼성향 로봇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부터 분사한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된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에 2030년 무인 공장 관련 도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SPG 또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대표적인 삼성향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무난하게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6,200원 1차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17,8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도 1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고요. 17,800원까지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삼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또 한 번 목표가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누적 수익률 37%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서 더욱더 목표가 높여볼까요? 사실 제가 하이젠 RNM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14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후속주로 제가 이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액추에이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사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매수가 대비 한 34% 정도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로봇 섹터는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제가 20, 30%를 최근에 소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유로가 워낙에 강한 시세가 분출되다 보니까 10%, 20%는 띠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30%, 40%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면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 관련된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숨겨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난하게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소폭 35% 가까운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3차 목표가도 무난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 삼성향 또 LG향 로봇 기업들 제외하고는 결국에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차 목표가 13,5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1,3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3차 목표가까지 달성한 사면, 4차 목표가 새롭게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타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새롭게 탑승할 신규 버스들은 어떤 버스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달려갑니까? 네, 일단 긴 연휴 이후에 이젠 다시 한번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다음 주를 준비하는 매매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가장 자신 있는 첫 번째 버스는 파랑 버스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니까요. 자, 파란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목적지 어떻게 설정할까요?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마을이 있고요. 현대 마을이 있고 LG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뭐니 해도 삼성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 마을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기사님은 로봇 쪽에 주목하고 계시겠죠? 맞습니다. 저는 선택적으로 로봇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더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휴일 동안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어닝콜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옵티머스 로봇이 내년부터 다른 기업에 공급한다라고 했고 올해부터 기가팩토리에 투입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줬기 때문에 삼성 또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지금 올 한 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핵심 첨단 산업의 대표 종목이다, 종목 섹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이 삼성향 로봇 기업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 소개해드리고자 삼성그룹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버스일지 바로 번호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389-500번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389-500번 버스 이름은요? 바로 SBB테크라는 버스를 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한번 들고 와봤는데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가 가장 핵심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하모닉 감속기 관련해서는 SBB테크가 삼성에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 또 액추에이터를 삼성과 2년 동안 공동 개발한 기업이 SPG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기도 한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하모닉 감속기, 일명 초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또 삼성의 보픽과 볼리를 비롯한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에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은 사실 정밀 로봇, 정밀 감속기보다 초정밀 감속기의 어떤 선호도가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산 선호도가 조금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 기술 수준도 상당 부분 많이 따라온 상태이다 보니까 SBB테크의 초정밀 감속기의 채택률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신성장 동력의 로봇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올해가 로봇과 자율주행,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로봇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로봇 제조의 원가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감속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꼭 삼성향이 아니더라도 현대차도 올해 하반기에 아틀라스라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현대차 공장에 투입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현대, LG, 또 삼성, 또 3파전이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결국 감속기 업체들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꼭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기업들 다 일제히 로봇을 신선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인수 합병이나 M&A 기대감도 결국 감속기 기업이나 액추에이터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 버스 SBB테크 태워주시기로 하셨고요. 지난달 이후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버스입니다. 그때 수익률 굉장히 많이 내주셨는데 지금 탑승한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탑승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2차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개를 든 만큼 그의 주변주, 특히 후속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 때는 28,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7,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무사히 탑승을 하셨다면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색깔 버스죠? 네, 두 번째 버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가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광역버스, 빨간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 버스에 이어서 더욱더 장기적으로 탑승하실 수 있는 빨간 버스 탑승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마을들 보시나요? 테슬라 마을로 떠나볼 텐데요. 이제 어닝콜에서 향후에 테슬라의 어떤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마을로 준비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가형 모델이 모델2, 모델 Q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메가팩 관련해서 3공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ESS의 대표인 메가팩 마을이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옵티머스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예상대로 FSD 마을을 또 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테슬라 이번 실적은 조금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콜 이후로 FSD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일론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론이 이제 말한 것보다 한참 뒤에 뭐 1년이나 뭐 길면 한 2, 3년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리스크가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어닝콜에서 구체화된 또 이제 그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FSD 관련된 출시 시기와 또 그리고 이제 유료화 서비스 시기를 정확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 본격적으로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오스틴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고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가 확실하게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될 수 있는 해다라는 관점에서 FSD 마을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의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인가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04102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041020번 버스 이름 공개해 주시죠.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버스를
기업들을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대표적인 오피스 앱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1억 2,7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테슬라에 AI 기능이 탑재된 웹 오피스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3 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영어도 볼 수 있고 간단한 업무도 볼 수 있는데 그 오피스를 공급하고 있는 급이 테슬라고 테슬라가 그 폴라리스 오피스고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테슬라의 어떤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라인세스 공급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결국 폴라리스 오피스의 앱도 다시 한번 수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주요 어떤 언급을 정리해 보면은 올해가 역사적 가장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위 5개의 기업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옵티머스와 풀셀프 드라이빙이 대중화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고요. 6월부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무인 FSD 완전 자율주행 유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올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다른 국가에도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다만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가 대량으로 양산을 요구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딥시크발 어떤 이제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은 주로 조용하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오늘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자체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계열사인 폴라리스 쉐어테크는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젝트에도 같이 포함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오피스 앱을 공급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핫한 AI 섹터로도 엮일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목표가는요. 6,47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6,470원, 손절 라인 5,000원 체크해 주셨습니다. 모두 이 두 가지 수익 버스 탑승을 마치셨겠죠? 방송 이후에도 기사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 장 끝나자마자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딥시크 관련된 충격, 다만 수혜 종목들을 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일정에서 주도주를 찾는 시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는 힌트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